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화학업종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주제로 함께합니다. 미국 순수 화학업종을 대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연간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 화학업종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미래에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이 좀 시원시원하도록 결론부터 들어볼까요? 결론적으로 이 한국 화학업종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투자 기회가 많다고 봅니다. 네. 왜냐, 투자 기회가 많은데 뭐냐면은 이게 원래 보면은 이제 석유에서 출발하거든요. 석유에서 천연가스에서 출발해서 원래 보면은 에너지나 케미칼 에너지 업종이 보면 에너지에서 출발했었어요. 에너지에서 출발을 했는데 뭐 석탄을 대체하면서 석유가 나왔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석유 개발을 하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30%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5%다. 네. 그런데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화학 산업이 붐을 일어났습니다. 근데 화학 산업이 보니까 이게 피크에 올라가니까 영업이익률이 25%라는 거죠. 근데 힘은 어디가 제일 세느냐면은 석유 개발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정유 기업이 세고, 이제 화학 기업이 좀 약해요. 네. 그런데 보면 그러니까 석유 개발 기업은 가만히 쳐다봤는데 정유 기업이 보니까 우리는 영업이익률이 5%인데 자본이 효율이 낮은데. 왜 우리한테 납사를 받아가는 화학기업은 영업이익률이 피크타임 때 25%를 만들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휘발유 경유를 만드는데 매일 물가 불안이 있다고 휘발유 경유 가격 올리면 막 저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유기업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그림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정유기업들이 그래서 보면 정유기업들이 화학으로 많이 진출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에너지나 케미칼 분야에서 우리 앵커님 보시기에 최고의 산업은 수소하고 전기차 아닌가요? 그죠?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수소라고 보는데 네. 대부분 또 저희 투자자분들은 전기차라고 보는데 전기차는 좀 제법 올랐고 네. 수소는 이제 시작하니까 수소가 전기차 시장보다 2배 더 크다고 배터리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수소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배터리지만 이제는 수소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어찌 보면 화학이 빈집이 되어가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서 모든 에너지나 케미칼 기업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냐면은 전기차, 수소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 투자 계획도 다 전기차, 수소로 다 맞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 팔아버리겠다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왜 1등이 수소하고 전기차니까 거기는 투자가 많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은 수소 시장이 제가 크게 보면 1경원까지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1대1 구조거든요. 1경원 투자를 맞추려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신 또 황금알을 낳는 이렇게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비를 다 모아서 1등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1등 산업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화학이 이렇게 수급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등 산업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등 산업의 화학을 좋게 보는데 아까 요 그림을 보시면 압니다. 요 그림 보면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시가총액 보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동안 단 한 번도 주가 빠진 적이 없어요. 네, 계속해서 상승을 하네요. 계속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화학업종 참 좋았다 이러면은 우리나라 분들이 헷갈려하세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내 주식은 거의 뭐 많이 떨어졌는데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결론적으로 붉은색인 한국 화학업종을 사자, ETF에 관심을 가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조금 전 이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미국 화학 기업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말씀해주신 대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원래 보면은 굉장히 이번에는 독특했던 게 2022년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어찌 보면은 백신 측면에서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2020년도에 보면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웨스트레이크조차도 시가총액이 하락했습니다. 전년 대비. 네. 그 연간 장중에는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죠. 뭐냐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의 그 금리 같은 경우가 0%로 뚝 떨어지면서 경기 부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경기 부양에다가
파이자 백신을 맞으면서 많은 경제 활동이 되다 보니까 2020년 종가 기준으로는 플러스가 됐습니다. 네. 플러스도 거의 보면 거의 한 10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쭉 5년 동안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22년에 극명하게 또 보면은 2022년에 보면은 한국은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은 선진국 미국처럼 코로나가 확 풀린 상태에서 소비가 막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국 내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미국 내수 좋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 좋으니까 화학 제품들 많이 쓸 거고, 그러니까 실적들 사상 최고치가 칠 거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은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한국의 화학업종의 주가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또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우리나라가 곧 한국이 곧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도 파이자 백신 받았고 모더나 백신 다 맞았으면 지금 화랑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쵸. 주가 당연히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네. 그거 왜 떨어진 걸까요? 왜 떨어진 걸까요? 왜냐하니까 웨스트레이크는 대부분 다 미국 내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50% 이상이 이런 아시아 국가로 있지 않습니까? 이머징 국가로 다 수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좋았는데 아시아 국가는 어땠습니까? 아시아 국가는 파이자나 모더나 백신 구경도 못한 국가들이 많았어요. 2022년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주가 뚝 떨어진 거죠. 예를 들면은 팔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네. 10%에서 거의 뭐 많게는 10% 이상까지도 가동률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학 공장들이 만약에 웨스트레이크처럼 미국에 있었더라면 사상 최고의 주가, 사상 최고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을 것인데 네. 아시아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웨스트레이크는 미국이나 유럽을 담당하고 우리는 아시아를 담당하고 보니까 아시아가 작년에 코로나에 잠겼다. 그러면서 주가가 내려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한국 화학 밸류에이션 비교는 어떤가요? 예. 그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1분기 턴어라운드 했지 않습니까? 네. 턴어라운드 했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이제 7월 말부터 나오잖아요. 네. 실적 자체는 1분기보다 좋을 것이다. 3분기는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 화학업종에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중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 잘 물어주셨는데 밸류에이션은 보면은 터무니없이 우리나라가 낮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빠졌을 때는 공포까지 작용을 해요. 공포까지. 이게 스탑로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손절매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웨스트레이크는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1대1 구조를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25조 원 되는 기업도 그러면 25조 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네. 아니고 우리나라는 25조 원 되는 기업이 7조 정도로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예를 들면 0.3, 0.4까지도 다 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많기 때문에 네. 물론 일부분의 기업이 있습니다. 화학 안에서 에너지 중에서도 이런 배터리 소재로 많이 부각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매출액 대비 뭐 3배, 4배, 5배까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극명한 차별화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만약에 피오케미칼, 우리나라 또 피오케미칼이라고 다 피오케미칼이 순수 화학이 아닙니다. 네. 대부분 다 배터리 소재하고 수소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매출액 대비 0.3, 0.4배짜리도 많더라. 그런 기업들이 화학 업종 ETF에 포진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집사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화학 ETF를 관심 갖고 봐라. 그리고 극명한 차별화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상승한 미국 화학보다는 지금은 미국 이미 하락한 한국 화학 업종에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팔지 못하면서 안 줬잖아요. 안 주면서 어디로 줬냐면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석유와 네. 가스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파이자 모더나 때문에 경제도 좋았고 그다음에 고물가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보면은 경제는 죽어졌지만은 에너지 비용이 낮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경기 그러니까 지금 확 풀린 거잖아요. 확 풀린 상태에서 뭐 여행 수혜까지 다 살아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정책 의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때 4.5%를 찍으면서 네. 중국 총리도 이제 경제를 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발언 자체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떨어진 지금 현재 많이 이제 화랑으로 가고 있는
화학업종이 좋다, 한국 화학업종이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화학업종 주가가 과연 언제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원래 바닥은 찍고는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 공급 물량이 좀 있더라, 좀 되더라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 되어 가잖아요. 네. 이제는 다 1등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수소, 뭐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여기 중국조차도 증설이 많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심리까지 또 부정적인 심리도 좀 이제 걷어져야 될 것 같고 저는 걷어진다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분기 실적이 7월 한 25일경부터 발표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볼 때 심리가 확 살아나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정말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네. 그런데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려고 가봤는데 공항을 가봤는데 아시안 공항들 같은 게 너무 붐비더라. 그리고 그쪽에 너무 사람들이 많더라. 그런 심리가 좌우되면 확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워런 버핏이라면 어떤 한국 화학업종에 투자를 할까요? 워렌 버핏이 2020년에 네. 워렌 버핏 그분은 BYD의 2대 주주예요. 네. BYD는 전기차 배터리의 2등이에요. 전 세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 개발 회사를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 개발의 경쟁 상대가 전기차잖아요. 전기차인데 왜 그러면 이 BYD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샀을까? 그때 당시에 미국 석유 개발 기업은 2020년에 최악이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그때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1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2020년에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1등 산업으로 가는 건 알겠다 이거예요. 본인도 이제 BYD 투자를 했잖아요. 나는 예를 들면 전기차 수소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2등에 너무 공급 물량이 적어지는 상태에서 수요가 돌아가면 결국은 플라스틱이라든지 석유라든지 그런 걸 일정 정도 쓰는 거 아니냐. 특히 화학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내장재, 외장재, 전기차 커버 이런 걸 다 필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워렌 버핏이라면 한국 화학업종을 사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지금은 소외되어 있는데 한국 투자자들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화학업종 관심 있게 볼 것인가가 궁금한데요. 이 업황 상승 예상 외에 이 한국 화학업종에 투자할 또 다른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미국은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테슬라는 벤처기업에서 출발했잖아요. 미국의 테슬라는 벤처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이 테슬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을 만든 것처럼 이게 보면은 이렇게 수소라든지 전기차 쪽에 성장 산업을 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익만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면은 성장 산업까지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화학업종을 자세히 파헤쳐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